저는 기본적으로 대구나 경북은 선거 기간이 되면 약간 뭉치는 경향이 있고 견제 심리가 작동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죠, 사실은. 네. 자, 근데 그럼 아무튼 이진숙 주호영을 컷오프 시켰던 게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패착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그게 지금 요동쳤군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 빠지기 시작했고 나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이슈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대구 경북 민심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진짜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쇼라도 저륜할 것처럼 했잖아. 쇼라도. 그러니까 저륜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쇼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룸살롱 종업원 폭행. 윤어게인 개그맨 이혁재 씨가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이 됐어요. 심사위원. 그것도 청년. 야, 참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모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사위원이 된 이혁재 씨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비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애인 비하, 윤어게인, 박민영 대변인 이자를 또 다시 미디어 대변인으로 재임명을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야. 절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쇼도 안 하겠다는 안 거야. 하는 거죠. 대놓고 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박민영 대변인을 이번에 다시 재임명한 거는 또 아래 비하인드가 있는데 뭐 있어요? 지금 지방선거 패배한 다음에 장동혁이 전당대회에 또 출마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럴 때 박민혁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겁니다.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그래서 지금 슬슬 다시 미디어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다시 윤어게인 세력을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이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당권을 잡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봤잖아. 그 윤어게인이 엄청 많더라고. 지금은 우리 짠물이라고 하니까 윤어게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짠물이니까 장동혁도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도 또 다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네. 이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야? 이진숙이 다크호스로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에 주호영, 이진숙을 컷오프한 거에는 일각에서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주호영을 컷오프 시키기 위해서 맞아. 이진숙까지 같이 넣었다. 이진숙은 재보궐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취재를 또 해보면 장동혁이 이진숙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라이벌.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들어오면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해서 나하고 지지층이 겹치니까 지지층이 이걸 방지하려고 하든지 라이벌 다 죽었네. 아니면 대구시장이 되면 나중에 대구시장 한번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하고 겹치잖아요. 그때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그때 또 그래서- 대통령 겹치고. 그래서 고성국 끝에 쏙닥쏙닥해서 야 정리해서 경기도로 빨리 보내.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일단 주호영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진숙을 날렸어. 그런데 이진숙을 다시 또 중용하자니 다음 전당대회 나랑 겹쳐. 그러면 지방선거로 출마시키려니 다음 대선이 겹쳐. 그 증거가 안 뭐냐면 겹치는 게 뭐야?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진숙을 국회로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그렇게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장동혁 견제하는 겁니다. 장동혁 견제. 이진숙. 근데 지금 고성국이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경기도지사로 이진숙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더라고요. 그 잠깐 발언만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그래 내가 대구를 떠나서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고성국 씨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만 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 밀어놓고 있는 거죠. 그쪽으로. 요거는 이제 그 전당대회용.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자니 다음 대선이 또 겹치고. 급이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두드려 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계획조차 조금 코믹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네. 나 이게 좀 가슴 아프더라고. 김영한 충북도지사. 이거. 네. 맞아요. 컷오프 됐잖아요. 근데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나 이거 못 견뎌! 네. 이 부당함에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이발을 냈어요. 예. 삭발이 아니고 이발. 이발. 아, 가위로 막 나 하더라. 이거 정말 못 견뎌 하면서 이발을 냈습니다.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예. 이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발 못 견뎌서 이발을 합니다. 아니 가위가 왜 들어가? 아니, 그리고 장소가 왜 아, 보통 저렇게 삭발하면 삭발 아니야. 삭발 아니. 아니, 삭발 아니야. 이게 이발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왜 그래 진짜. 삭발 아니라니까 이발이야. I'm sorry. 요거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예,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부당함에. 예. 그래서 이발소를 향했습니다. 개인 정비. 개인정비. 아, 나 진짜. 또는 지붕계량이라고도 하죠. 지붕계량. 자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이발을 딱 했고요. 예. 근데 같은 날 네. 아, 전날. 같은 날 충북 도청 앞에서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열렸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김용환을 지지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나 보다 싶었어. 그런데 요거는 좀 사실 좀 가슴이 아픈데 이곳에 이게 무료 이발인 줄 알고 네. 아. 참여를 했다가 음. 삭발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80대, 노인분이. 80대. 이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 MBC가 그 인터뷰를 좀 네네. 땄던데요. 예, 그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계만 내걸려면 이거만 깎아줘야더니 쭉쭉 감고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나 여기만 깎는 자더니 여기만 다 깎아서 골다 깎아버렸어. 그럼 나는 이게 뭐에 대해서 뭐를 깎은 건지 뭐에 대해서 깎은 건지 모르지. 진짜 이게 나쁜 놈들 아니야 이거. 저게 진짜. 충북도에서 만든 뭐 무료 이렇게 뭐 예. 도와주는 것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회원으로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분인 것 같아.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네. 자기는 그냥 무료로 이발하는 줄 알고 앉았더니 아유. 그냥 머리를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봉사 단체에서 와서 이발해 준 줄 알았다는 네, 거예요. 이 폭력이야 이게. 폭력이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옆에서 막 노래 불러요 또. 뭐 지도자는 분이 몇 분 세워놓고 노래를 막 또 부릅니다 저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야 어르신을. 이용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무슨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네. 자, 국민의힘 관련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시 이제 민심을 살피러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1, 2등 하던 주호영, 이진수 컷오프 했죠. 그런데 이 컷오프 당한 사람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 우리 시대의 위인 누구죠? 민주당 김부겸 선생님께서 아, 네. 네, 월요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지율이 이제 붙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대 살아있는 위인입니다. 김부겸. 정말 막 얘기만 해도 막 가슴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미어집니까? 예. 민심을 좀 한번 중요해요. 떨려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혁신이다. 진짜 중요해.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딱 한 번 당선됐고 네. 대구시장도 떨어지고 의원들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분을 대구로 계속 밀어내는 게 사실 당에서는 미안하지. 굉장히 어렵고 미안한 일이거든요. 일이죠.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전까지는 계속 고사를 했는데 지금 고민 단계로 들어왔던 거는 역시 당청 지지율이 많이 높아지고 또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긍정 평가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시고 아이 김부겸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대구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하에 나오시는 겁니다. 뭘 재면서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면서. 마세요. B가 아니고 A였구나. 우리 이택수 대표님 많이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아무튼 작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엄중해야 된다. 이거 엄중하게 가자. 예. 엄중하게.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제 어제 두 분이 만났는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지금 현재 스코어 가처분 신문을 하러 아까 들어가는 뉴스를 봤는데 오늘 네. 그래서 만약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본인은 당연히 이제 경선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안 된다 컷오프 했어.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무소속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무소속에서 수성갑을 한동훈한테 양보하고 무소속 연대로
본인은 대구시장, 한동훈은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이런 식으로 할 마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동의가 안 된다. 네. 아니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랑 손잡으면 표 다 떨어지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안 잡으면 무소속으로서의 지지율은 그렇게 주호영 부의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소개해드리면 지금 추경호 의원보다도 다자구도에서 약간 밀리는 조사들도 나오고 그 전에 이진숙 예비 후보보다는 또 낮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단독으로 무소속 후보로 나가면 김부겸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걸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다자구도로 만들어서 과거에 이제 친박 연대가 이제 무소속 연대로서 영남권에서 꽤 선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그때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는 건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주호영 의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하는데 최근 어제 그제 뉴스를 보면은 온도 차가 좀 있습니다. 진짜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근데 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는 뭐냐면 뭐예요? 이진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동혁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무소속 대구시장 후보를 강행하느냐. 이진숙도. 그러니까 이진숙도 무소속 후보로 나와줘야지 주호영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어서 추경호가 됐든 최은석이 됐든 3자가 시민 단일화 후보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호영 입장에서 이진숙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후보로 안 나오면은 안 돼요? 못 나오죠. 이진숙은 그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진숙은 거기 안에 있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도 지금 대구 재보궐 국회의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본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 속셈을 진짜로 이제 믿게 돼버리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배짱이 없습니다. 배짱이 없어. 네, 그리고 왜 그게 또 방증이냐면 네네. 한동훈 측에서 사실 먼저 이 컷오프가 있기 전부터 주호영한테 너 컷오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빨리 무소속 연대 하자 했을 때 선을 확 그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안 열릴 거라고 예상하고 부산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호영 의원이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주호영이 가장 화가 난 건 뭐냐면 나 컷오프 시켜놓고 네. 달래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니까 중앙정치에서 좀 역할 해주십시오. 다음에 실선해가지고 국회의장 가시죠라는 제스처만 만들어주면 그래 내가 선당우세 할게 하려고 했는데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신경 안 써버려. 모양새가 빠지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다면 가처분 신청 그런 거 안 합니다. 정치 건달들은 바로 그냥 무소속 나갑니다. 근데 이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조금만 나 한번 달래봐 요 정도로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악재인데 내 입장에선. 같이 나와줘야 되니까. 다자구도가 좋지. 아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지금 주한 연대설을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친한계 스피커라는 분들이 여러 방송 나와가지고 이 연대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호영 의원 좀 불쾌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불쾌했는데 거봐. 다만 근데 이 주한 연대설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은 사실 딱히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막 찬동하진 않지만 근데 또 묘한 말을 했냐면은 참모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대. 소통만 네, 하는 거죠. 참모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호영 의원도 지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무속 출마를 아예 옵션에서 다 따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이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합리적으로만 굴러가지 않아요. 네. 보통 사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게임이라는 것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내가 어차피 여기서 조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난 장동혁한테 빙젓 한번 선사해주고 나오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볼 거가 없고 차라리 이 지방선거 이후 보수 전체가 정계 개편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거기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 안에서가 아니라 라고 하게 된다면은 그때 소위 말하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든 그 이유든 뭐 옵션 남은 것도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호영은 사실 처음부터 장동혁 대표가 선 계속 긋고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우리 출판 기념회 홍보 제목이 뭐냐? 장동혁 축사 없는 서울 출판 기념회였다. 이걸 이제 홍보할 정도였으니까. 장동혁 대표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장동혁 대표한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저는 이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서 물론 한동훈 대표가 부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연대는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제로는 아니다. 아. 그리고 대구에서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 쪽하고 거리 둘 거 할 거면 차라리 컨셉 잡고 가는 게 낫잖아요. 애매해 가는 것보다는.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하고 막판이라도 뭔가 이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대표가 뭘 줄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뭐 이렇게 뭐 변수가 될 만한 그 뭐 지지세가 있나? 지지세는 없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팬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지금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한동훈하고의 또 가장 강적이 또 장동혁 대표고 네. 적의 적은 동지니까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지지율만 보면 김부겸 전 총리의 지지율이 워낙 지금 높게 나오고 있기 그거 한번 봐야 때문에 돼요, 지금. 예, 이걸 먼저 설명을 와, 드리고 좀 약간 떨립니다. 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네. 이제 그제 어제 발표된 대구 경북 지표를 제가 갖고 와, 왔는데요. 떨린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김부겸 전 총리가 1대1 구도에서 네. 그 다자 구도에서는 1등이 많이 나왔는데 1대1 구도를 저 붙여봤는데 다 이깁니다. 8명. 아,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이진숙 예비 후보도 한 7%포인트 가까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주호영 부의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만 유영하 후보하고는 격차가 이제 워낙 크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윤재욱 후보도 격차가 크고 최은석 후보도 격차가 크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하고는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10% 포인트 다 오차범위 바뀌네. 네. 와, 너무 다행이다. 이진숙 주호영 없어가지고. 야, 너무 다행이네. 네,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좁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1, 2 후보잖아요, 사실은. 오, 근데 그 사람 다행이네. 둘을 날린 거야. 이정현도 우리 편이야. 국민의 이거 너무 아니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거. 우리가 이정현을 지켜야 돼.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당 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하고 조율도 잘 될 지방 자치단체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중앙 정부 지원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있죠. 대구가 지금 워낙 경기가 안 다른 좋잖아. 지역보다 더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나왔을 때 40% 득표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한 45% 많게는 50%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지표를 보면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자 구도가 되면 완전 필패거든요. 그렇지. 네,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1대1 구도에서도 이기는데 3자 구도 되면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 빅엿을 매기는 논개가 되는 건데 네. 근데 본인은 근데 배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좀 그러니까 부담이 될것 그렇게는 같아요. 못해. 거기에 플러스 아. 배신자론까지 이제 더해질 네.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 배지를 내려놓는 경우는 없어. 네, 그건 말이 맞아요. 안 돼. 야, 근데 김부겸 선생님은 진짜 위대하시잖아요. 그럼요. 이력도 화려하고, 이력 화려하고, 인품 좋고, 맞잖아요. 네. 네, 뭐해? 뭐? 뭐 달리 생각해? 네, 김부겸 전 총리의 뭐 인품 같은 거 워낙 좀 유명하고요. 유명하잖아. 사실은 근데 당 안에서 상처가 좀 많은 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을 때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상고 처리하면서 좀 마음이 돌아선 건데 김 전 총리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대구시장에서 젖잘싸로 떨어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젖잘싸가 어딨어? 아니, 만약에 그렇다 치 왜냐하면은 지금은 잘 나오지만 잘 안 계속 나오는 것처럼 뚜껑 열어봤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뚜껑 열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지난번 총선도 부산 경남 그렇게 안 났겠죠. 야, 우리 근데- 희망적으로 가자. 아, 근데 이제 그 뭐냐면은 지방선거 줄투표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시장을 찍으면서 구청장 그다음에 다 줄을 구의원 시원 같이 찍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구 밑에 기초단체에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선봉 장군이 되는 거예요. 김부겸. 네.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렇게 역할도 했고 당을 위해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길이 또 열리게 되죠. 김부겸 총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급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차이 갖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요. 두 자리 이상으로 벌려야 되고 음. 다행히 우리 이정현 장군님께서 1위를 싹 다 칼로 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약체 후보가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버리고 이때 이제 정부 여당에서 확실하게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나는 그거 나올 것 같아요. 핵심 공약으로 네. 정말 딱 보여줘야 됩니다. 나올 것 같아. 그 간격을 채워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이제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왜 국민의힘만 찍어줘도 발전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느냐라는 좀 속내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동네 아니냐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김부겸을 대구시장으로 만들어주면 김부겸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지도자 마인드를 양성론을 좀 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장성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힘의 내전 상황이 과연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정상적인 행보냐 아니면 거의 기행 수준이냐 요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괴상해요. 그러니까 괴상하다. 그동안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에서 만든 룰을 갖고 그냥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본인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본인의 감정과 사심과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친박들은 공천 주고 친이들은 공천 안 주고 장동혁 대표에게 공격을 하고 욕한 사람들은 괴롭히고 이러한 감정에 의한 사심 공천이 아니냐 그런 측면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다. 왜? 이기려고. 그것이 지역 맞춤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은 됩니까? 안 되죠.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진짜 지역이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대구시장 저렇게 흔들어가지고 컷오프 막 주호영 부의장 시켜가지고 지금 뭐 여론이 뭐 좋아졌습니까? 김부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다가 그냥 흔들려서 넘어뜨렸어요.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히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력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막상 큰 자리 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좌충우돌 이런 게 뭐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좀 그런 걸 좀 잃어버렸습니까? 약간 총기라고. 아니 원래 저런 분이에요. 원래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자기 고집이 강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할 때도 막 괴상한 조건을 내걸고 단식도 하고 손에 장을 짓는다 그러고 예. 그러다가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순천에서 몇 번 도전해가지고 광주에서도 한번 도전하고 순천에서 도전하다가 그 지역에서 2번이나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 방정식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당신들은 이겨봤어? 순천에서 뭐 전라도에서 이겨봤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윤석열이랑 리더십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나는 말이야 검찰총장도 됐고 나는 정치 선언한 지 한 뭐 6개월 만에 나는 대통령까지 됐어. 너희들은 뭐 했어? 정치 몇십 년 해봤자 니들은 뭐 대통령 해봤어? 이렇게 되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가 뭐 선택을 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스타일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둘 사이가 그렇게 뭐 과거에 친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맞죠. 윤석열을 옹호했고 윤석열이 그렇게 뭘 잘못했냐라는 윤어게인 세력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지금 난리 법통 상황에서요. 명태균이 등장해요. 남상권 변호사 알죠? 네. 남상권 변호사한테 명태균이 전화를 해서 빨리 창원시장 공천 신청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 물론 해프닝으로 또 끝이 그래요? 났어요. 누가 그러면은 명태균한테 연락을 해서 공천 신청을 해라고 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억측 같은 소문이 있어서 제가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누군가가 명태균한테 얘기했으면 공관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급히 내일 모레 마감인데 사흘 전에 남상권 변호사한테 창원시장 공천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해프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구나. 아니 명태균 씨가 저한테 막 화요일 날 연락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 똑같네. 저한테도 하고 저한테는 말을 놓더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말을 놓은 적이 없는데 욕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쇼츠로 하나 올려놨는데 그 쇼츠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뭐 신용환 교수한테는 가서 기자회견해갖고 이제 고발 고소 뭐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 계속 전화 받는데 노영희 변호사 전화 안 받는데 그리고 이제 장 소장한테 왔죠. 저한테는 뭐 계속 와서 뭐 임마라고 내한테 하든가 뭐 이런 말도 쓰면 걔가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막 무관으로 하는 아니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명태균 씨 말을 뭘 신경 쓰냐. 그 사람 그냥 떠드는 대로 그냥 냅둬라.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길래 아니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지 뭘 그거 뭐 얘기했다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요구를 하고 막 그러냐. 그냥 그래라니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받았는데 하여간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남상권 변호사한테 이제 그 본인의 법률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공천 신청하라는 사실 내가 취재 다 해놨으니까 그 허위 사실이라고 나를 공개하지 말고 또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변태 씨랑 싸워요. 아직 그냥 냅두세요. 아니 왜 그런 것까지 개입하냐.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해갖고 아니, 난리 쳐갖고 냅두세요.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또 지금 국힘 공천 이 와중에 지금 대구 경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영 탈락, 이진숙 탈락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법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좋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무소속 출마 강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창원시장 그 공천 누구한테 하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소설로 써서 남상권 그냥 올려라 이게 되냐고요. 아니 그냥 뭐 본인 취미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냅두시면 되죠. 뭘 그냥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는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런 좀 기행에 가까운 행동이 네. 장동혁 대표가 추인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봐야죠. 추인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정권을 다 줬잖아요. 한번 이제 나 안 해 그랬는데 아유 당신 정권을 다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 추인하고 승인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12명이 다 모여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금 선수들 다 경선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예 컷오프 발표를 해버렸어요. 대구 국회의원들이 야 장동 대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했던 말은 뭐야? 라고 다시 따져 물으니까 내가 다 받아들인다고 하진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간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것이지 내가 해결한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열어서 이걸 부결을 시키라고 또 대구 국회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냥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뜻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했고 노선 바꾸라고 했고요. 밉겠죠. 그러니까 제껴버리고 싶었겠고 이진수 위원장은 본인과 당내에 지지층이 좀 겹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당대표나 대선 후보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그냥 배지 달아주면 안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신전신 같아요. 네. 장동혁, 뭐 이정현 이 두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는 임명장도 장동혁한테 안 받았고 나는 밥도 안 먹었고 연락도 안 한다 그러지만 장동혁 대표와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춘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수습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해야 되니까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마 감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포기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본인들은 계속 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해야 뭐 대구 지역에 재보궐선거 지역 나오면 그걸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이 대구시장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국민의힘 후보표를 나눠 가졌어요. 그 대구시장 뺏겼어요. 대구시장 당신 때문에 뺏겼잖아. 대구에서 정치 못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따져봐도 본인이 앞으로 남은 2년이 넘은 그 국회의원직 임기를 갖고 국회의원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정치활동을 하는 게 맞지
나가서 안 되면은요 본인 정치 생명 끝이에요. 이준숙 전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고성국 씨 얘기에 의하면은 계속 경기도지사로 나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나가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대통령 긍정 평가율도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장동현 대표로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대구시장이나 또 배지를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살살 꼬셔가지고 당신은 뭐 국민의힘의 전국구 스타야. 당신은 정말 보수의 여전사야. 당신이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좀 싸워줘. 그럼 당신에게 또 기회가 있어. 이렇게 살살 꼬시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준숙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자, 당에서 그러면 수도권 출마하라 이거 나갈 것 받습니까? 같아요. 수도권으로 네.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 뭐 경기도지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안산이나 계양이나 이런 데 나갈 수 있겠죠. 수도권 보궐선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생각한다. 그렇게 몰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분위기로 보면 공관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제 그 국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고 이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또 느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준석은 결국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간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얘기가 마음이 꽂혀요. 머리에. 그냥 당에서 요청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물러섰잖아요. 그럼 제가 취재를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건데. 직접 보시죠 한번. 아니 최측근인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한테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구 시장을 출마대 무소속으로 뛴다. 그러고 나서 진짜 국힘 후보 정해지면 그때 단일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느낌이던데 그게 아니다. 수도 그래서 있겠죠. 탈당계 바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방송에서 보시죠. 해도 되겠냐니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안 냈잖아요, 근데. 탈당을 안 내고 재심 청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쪽에서 헐리우드 액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진보 쪽 채널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시니까 좀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야, 듭니다. 그 취재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제가 또 걸러 이렇게- 들으세요. 예? 걸러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 내용을 하는 대로 들어야 되지 이면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알아맞추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밤 사이에 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밤사이 생각이 바뀌었을 수 예, 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으아 그냥 탈당계 내고 내가 말이야 무속 출마할 거야 막 이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설득했겠죠. 특히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어 봐 나의 최대 고객 이진숙이 탈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 살살 꼬셔가지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1대1 구도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싸움을 합니다. 그래도 대구가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있던 영남일보 세부 연령별 지지율을 보니까 40대에서 72% 정도까지 나왔어요. 김부겸 전 총리의 땡기가 높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30대랑 50대는 50%가 넘더라고요. 예. 인구 비율을 보면은 30대에서 50대까지가 51%인가 52%예요.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그분들이 경제 주축이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예산 폭탄, 핵폭탄 막 투하를 하면은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심 그런 분들이 야 이번에는 정말 우리 일자리 많이 생기겠네, 지역 발전 생기겠네, 우리 할 일 많아지겠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장도경한테 그렇게 뭐 의리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뭐 시장이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뭐 민주당 후보 찍어가지고 예산 폭탄, 지역 발전 이끌어내는 거는 그렇게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예를 들면 TK 통합했을 때 뭐 연 5조씩 해서 한 20조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을 대구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김부겸 총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특정 지역에 예산 몰아주기다라고 하면서 국힘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공격을 해요? 자기네들의 근거지 본산이잖아요. 예.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 시키겠다는데 안 돼, 돈 주지 마, 돈 주기만 해봐. 이거 매표행위야. 어떻게 이러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까? 그럼 네. 반발도 못하고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이럴 수는 있겠죠. 경북도 줘라, 부산도 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왜 대구 줘? 대구 주지 마. 이렇게는 못 하죠. 대구 경북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최종 결심과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하면서 뭘 받아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통합됐을 때 지원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특별히 몇 조 원 단위의 지원 금액이 간다면은 지역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는 한번 정권의 핵심 실세에게 돈을 한번 우리가 표를 줘보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죠.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역결집을 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도 이번에는 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고 가면 민주당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것도 그렇고요. 구도 자체가 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높잖아요. 긍정평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뭐 저항감,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뭐 대구시에서 그런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역풍이 분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이제 이게 지금 지난 총선에도 우리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뒤심이 붙어서 막 이렇게 치고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장동혁 체제니까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영남일보 여론조사를 MBS 여론조사를 예. 보면요. 야당 역할 제대로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 수치도 잘 못하고 있다가 70%가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체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체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우파 지도 체제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그래 이번에는 한번 혼내주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우리가 결집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집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지금 국민의힘 대구 공천판은요. 식당에서 늘 잘 팔리던 메뉴는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 메뉴로 단골 손님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보수층 어르신들 입맛이 싹 달아나서 투표장 안 가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차기 대권이라는 큰 상 한번 차려보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미리 라이벌들 밥그릇 뺏으려 설계한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대구 민심은 이미 흔들리다 못해 통째로 쏟아져 버릴 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하며 무조건 찍어주던 과거,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 바닥에 무섭게 퍼지고 있어요. 대구에 제대로 돈 끌어와서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번에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한번 써보자는 민심이 꿈틀대고 있는 거죠. 낡은 지역주의에 숨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옆 가게로 손님이 발길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만한 권력이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과연 대구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더 매콤하고 생생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